안녕하세요. 네. 자, 국정적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 국정적 예비순환 들으신 분들, 며칠 전에 끝난 거, 국정적 예비순환 들으신 분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13일짜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중에 중요한 거 5일만 하기 때문에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고. 자, 우리 이제 나머지, 주로 이제 행시하신 분들이죠. 행시하신 분들이 이 강의 들어야 됩니다. 자, 국정적 세 문제, 국정적만 세 문제 보는 국정적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으면 안 되죠. 13일짜리 예비순환 강의 들으셔야 되고,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애경 빼고 행시 중에서도 이제 경제학만 보신 분들, 경제학. 우리 경제학이 이제 미시 하나, 글씨 하나, 국정적 하나 이렇게 나오죠. 자, 경제학에 나오는 국정적 대비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자, 우리 요즘에 이제 행시 경제학이죠. 행시 경제학에 국정지학이 이제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한 문제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지난주 우리가 하고 있는 5일째 특강. 자, 이거는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들으시고, 자, 내가 이제 불행히도 이제 공부를 한 3년 이상 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국정적 예비순환이죠. 13일짜리 강의. 자, 내가 공부를 한 3년 이상 했다 하신 분들은 국정적 예비순환 13일짜리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불행히도 공부를 5년 더 했다, 그죠? 그러면, 자, 일순환 강의죠. 일순환 강의. 일순환 강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국정적 일순환 강의. 자, 좀 더 어려운 거 하는 거죠. 문제도 풀고. 자, 이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차근차근 들으시면 돼요. 차근차근. 지금 미리 다 들을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5일짜리 특강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주로 선배들 보면은 이 국정지학이 계륵입니다. 계륵. 이제 피셋도 공부하고 경작도 공부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 이제 치여서 국정지학을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1차 합격합니다. 1차 합격하고 2차를 딱 공부하려고 하는데 국정지학이 너무 가물가물한 거죠. 자, 그럴 땐 당연히 요거 드려야 되죠. 그죠? 딱 중요한 것만 다시 이제 감 살리기 위해서 5일짜리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정지학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꼴랑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중 한 문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러니까 절대 국정지학은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특히 어려워하시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정지학이 더 어렵지 않을까? 물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맞는데 일단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쉽게 설명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미시거시를 일단 공부를 했어요. 미시거시 공부했는데 예비순환. 우리가 국정지학 가도 이 미시거시 원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공통의 논리죠. 공통의 논리. 미시의 논리와 국정지학 논리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거시도 마찬가지. 거시의 논리와 그다음 국제 경제학 논리가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거를 쭉 몇 개 뽑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논리는 그닥 많지가 않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통의 논리, 즉 미시와 거시를 공부했던 논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지학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일순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서로 일단 제가 조금 더 이론 심할 건데 자, 기본서 뒷부분 있죠. 특히 거시 14장, 15장이죠. 자, 기본서 없으신 분들은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거시 14장. 자, 1절 보시면 1절. 자, 국제 경제학은 무엇이냐?
자, 개방을 대상화하는 거죠. 개방. 자, 개방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환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교환이다. 결국은 경제학은 교환이 본질이죠. 교환. 자, 우리가 미시 때부터 교환 봤어요. 자, 내강에서는 이제 대청봉 맥주시장이다라고 부르죠. 대청봉 맥주시장. 그럼 이쪽이 맥주죠. 그 다음 이쪽은 맥주 가격. 그 다음 맥주를 소비할 때 얻는 편익, 한계 편익. 또는 우리가 수요 옥순을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맥주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한계 비용. 또는 우리가 공곡성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완전 경제 시장이라면 요 점이 균형이죠. 이때 균형 가격 50원. 예를 들면 자, Q 한계째죠. Q 한계째. 자, Q 한계째를 소비자 생산자가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50원 주고. 이때 소비자는 한계째 소비할 때 편익이 90이다라고 일단 할 수 있겠죠. 자, 숫자는 다 가정. 자, 그다음에 한계째 생산할 때 비용은 10원이죠. 그래서 일단 소비자는 편익이니까 최대한 90을 지불하고자 하고, 그 다음 소비자는 생산자는 비용이 1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을 받고자 하죠. 이때 실제로 가격은 50원이고, 그러면 소비자는 편익 90인데 가격 50은 지불하죠. 따라서 여기에 비용이니까 소비자는 편익 비용, 순편익이 요만큼 40 발생하죠. 그 다음 생산자는요, 최소 10 이상을 받고 싶은데 이게 비용인데, 근데 받는 돈이 편익이죠. 그래서 편익 빼기 비용, 요게 순편익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산자이죠. 이게 소비자냐. 결국 우리가 두 사람이 소비자 생산자가 지금 대충봉 즉 시장에서 맥주 시장에서 이 맥주 한 개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거죠. 교환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이득 얻잖아요. 그죠? 이게 교환의 원리죠. 교환의 원리. 두 사람 모두 교환을 하게 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이득 얻는다 하는 거죠. 됐죠? 자, 우리가 국제 경제학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단지 대상이 이제 주체가 소비자 생산자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교환한다. 그럼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이득은요, 동시에 발생하겠죠. 그죠? 한국도 이득, 미국도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개방 또는 뭐 우리가 자유무역이다라고 부르죠. 자유무역. 자, 여기 이제 우리 국제경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자, 우리 이제 한국 경제도 미시와 거시로 분석하듯이, 국제경제학도 미시와 거시로 분석합니다. 미시로 분석하는 것을 국제무역론, 미시로 분석하는 거, 국제무역론, 거시로 분석하는 것을 국제금융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일단 우리가 무역론, 즉 미시부터 할 건데, 미시부터. 자, 우리가 미시에서 뭐 했습니까? 미시. 자, 우리가 경제학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죠. 시장. 한국 경제는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대상하는데, 그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뭘 가지고? 모형 가지고. 지금 미시 모형이 있는 거죠. 미시 모형. 자, 미시 모형에서 시장의 균형 잡고, 그 다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 자, 이것의 효과를 보는 게 미시죠. 미시. 거시도 마찬가지. 거시 모형을 통해서 시장 균형 잡고 평가하고 정책. 또 우리가 평가의 내용이 미시는 효율 공평을 평가하죠. 그 다음 거시는 안정과 성대 평가하죠. 자, 우리가 무역론도 역시 효율과 공평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 즉 국제경제학을 한국과 미국의 교환을 거시각도로 분석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국제금융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국제금융. 자, 우리가 미시에서는 통화량이 있을 수 없어요. 미시. 자, 우리가 미시는 조세 정책, 그 다음 보조금 정책. 자, 이런 정책들이 있었죠. 물품세, 보조금. 한마디 말하면 재정 수입, 재정 지출이니까 재정 정책이죠. 미시는 재정 정책만 봤어요. 근데 우리가 거시 가면은
거시가하면 조세보조금도 있죠. 그 재정정책 있고, 자, 그 다음 추가로 이제 통화량, 즉 금융정책 나오잖아. 금융정책. 그래서 우리가 거시를 금융이다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여기 거시로 분석하는 것을 국제금융론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또 우리가 시장 균형잡고 평가할 때 내용이 뭐다? 평가할 때 내용이 안정과 성장이다. 즉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성장. 일단 우리가 한 3일 정도는 국제무역론을 주로 얘기할 것이다. 국제무역론. 자, 내려가 보시면 행틀 보이죠? 행틀. 시장과 정부. 자, 우리 국제무역론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가장 큰 틀이죠. 그냥 큰 틀. 경제학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두 가지 답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것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틀이 필요하다. 틀. 방금 얘기했듯이 시장과 정부죠. 일단 경제학은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경제학은 여러분들을 위한, 즉 정부를 위한 경제학이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제가.